고대가 홈에서 먼저 하네. 내 생각인데 인텔을 홈에서 먼저 했잖아. 고대가 못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배는 여러분 미넨하고 아스날이야. 그러나 난 유튜버 아니야. 편집극 하나 가야지. 저는 의외로 피디님이 이제 유튜브 올릴 게 필요하니까 챔스 우승팀을 예측해달라. 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원래. 축구라는 스포츠는 변수라는 게 너무 많아. 변수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트넘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요거 관련해서도 질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. 그래서 토트넘하고 아틀레티코는 어떻게 될 건지, 그 외에 뭐 다른 16강 경기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토트넘하고 아틀레티코는 그러니까 갈라타사라이 아니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고, 갈라타사라이가 되는 게 좋나요? 아틀레티코가 되는 건 좋나요? 나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나는 갈라타라고 했어요. 뭐 당연하지. 꼭 갈라타사라이가 돼야 돼요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됐고요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너무 좋은 팀입니다. 너무 좋은 팀인데 확실히 근데 그거는 있을 거야. 투도르가 지금 전방 압박 세게 누르고 했다가 라야한테 뒷방 막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잖아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아스날전에서 토트넘이 보였던 그런 무기력함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런 세를로트나 이런 애들, 이렇게 힘 있는 애들 있지. 시메오네, 요렌테 이렇게 막 체력적으로 미쳐있는 애들, 이런 애들의 엄청난 끈질긴 압박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집요하게 파는 그 뒷공간 움직임이라는가, 세를로트의 약간 엉덩이 막 이렇게 대면서 막 사람들 막 볼 버티는 거나 떨어지는 공 쌓아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토트넘을 많이 괴롭게 할 겁니다. 그래서 토트넘 수비진들도 나는 그게 좀 많이 돼야 된다고 봐. 약간 1대1 경합에서 좀 지지 않으려는 그 의지, 힘으로 쏟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. 루크만도 그렇고 진짜 이 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좀 많이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지는 않을 거나, 투도르 축구가 아직 한 경기밖에 안 봤잖아. 우리가 아직 이게 플런 경기 하기 전이니까 좀 더 뭐 압박이 더 완성이 된다면은 그러면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. 오블락이 발밑 같은 게 좀 좋아지기는 했으나 오블락 발밑은 라야 발밑과는 천지 차이다. 오블락부터 실책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막을 때 중요한 거, 잘 막으려면 뭐 세를로트나 이런 뭐 훌리안 알바레스 말할 필요도 없고, 이런 공격수는 말할 필요도 없고, 뭐 바에나라든가 요렌테 이런 애들이 진짜 변칙적으로 잘 움직이거든. 바에나는 왼쪽 윙에서 중앙으로 많이 들어가고, 요렌테는 사이드백을 뛸 때도 있고 미들로 뛸 때도 있지만, 사이드백에서 오른쪽 사이드백에서 뛰지만은 거의 그냥 사이드 미드필더처럼 안으로 들어가면 숫자를 채워주는, 요네 두 명이 굉장히 변칙적으로 많이 움직여줄 거다.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러면 솔직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길 것 같아요. 뭐 누가 지금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.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축구는 모른다. 근데 토트넘 이기려면 그거 해야 돼. 토트넘 이기려면 전방 압박 진짜 잘하면 이길 수 있어. 오블락한테 실수를 유도해야 돼. 근데 오블락이 선방 너무 잘하더라. 아틀레티코가 되는 게 신의 한 수였다고? 뭐 그럴 수도 있지. 뭐 갤러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친정팀을 상대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졌고, 그래서 내가 갤러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은 나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난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좀 약간 공 이쁘게 차고, 물론 시메오네가 체력적으로 뭐 이런 게 있지만 라리가고 뭔가 되게 섬세하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약간 애들 눈이 이래. 애들이 다 화나 있어. 좀 전사군단이야 얘네들. 그래서 갤러거도 왜 거기서 뛰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진짜 집요하게 우리 계속 노릴 겁니다. 그래서 그거 좀 재밌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좀 인상 깊은 거,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. 와 이거 얘네 또 만났어. 야 얘네가 지금 뭐 몇 년 연속이라 했더라? 7년 중에 6번 만났나? 그게 확률상으로 0.002%가 뭐 그렇대. 뭐 어디서 글 하나 봤는데,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확률 뚫고 또 만났어요, 맨시티하고 이 레알 마드리드가. 근데 진짜 재밌는 게,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챔스 예상 우승팀도 이어지는 거지만, 레알 마드리드가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리그 스테이지 때 보면은 우리가 아는 레알 마드리드와는 거리가 많이 멀어요. 아르벨로아 감독이 오고 나서, 그 감독 오고 난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를 또 변화가 어떻게 될지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, 근데 생각보다 수비가 너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받았거든. 나는 개인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올해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.
있어요.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가 나는 이번에 그러니까 과르디올라가 이번 시즌 밀고 있는 그 3공미 체제 있지. 그거를 결국에는 대회에 맞춰서 정착을 시키지 않을까?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 약하다라는 그 이미지가 되게 오랫동안 갔지만 뭐 영장병이다 이러면서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과르디올라는 과르디올라여서 뭔가 그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는 그거 무언가를 준비해서 완성시켜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는 맨시티 승 보고요. 이번에는 맨시티가 이길 것 같다. 그 다음에 뭐 첼시 PSG 여기도 재밌어. 여기는 첼시의 사이드 수비수 사이드가 PSG의 공격진을 얼마나 억제하냐의 싸움일 것 같아. 첼시는 잘 빨아들이고 난 다음에 역으로 치는 그런 축구들을 좀 선호하고 있으니까 요새는 PSG는 반대로 걔네 킥오프 할 때 터치라인 반대로 던져놓고 시작하잖아. 그게 뭐야? 우리 압박 자신 있다야. 우리 압박 자신 있다. 그 정도로 그 에너지 레벨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내가 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PSG가 예전 같은 에너지 레벨이 안 나와요. 그 중심에는 파비앙 루이스의 부재, 그다음에 덴벨레의 부진, 부상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멤버는 그대로고 똑같은 축구 하는데 로테이션이 좀 삐걱삐걱 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PSG가 그 전까지 이제 3월 12일이니까 그 전까지 그 에너지 레벨을 회복한다? 나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. 시간이 별로 없어서.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PSG는 이번 시즌 힘들지 않을까. 첼시는 뭐 어떻게든 잡을 수. 근데 나는 첼시가 이겨도 그렇게 놀랄 것 같지는 않아요. 저거 PSG 경기할 때 이강인 얘기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강인은 내가 맨날 얘기해서 좀 질렸을 수도 있어. 방송 보는 사람은 강인이가 챔스에서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데 없어요. 그러니까 경기는 나오지 선발로는 안 넣어요. 진짜 엔리케는 절대로 그런 유형의 윙어를 선발로 넣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. 뭐 절대 안 나온다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나는 절대로 강인이가 뭐 못해서 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엔리케의 성향이에요. 엔리케의 성향 어쩔 수가 없어. 여러분들이 이성을 만날 때 뭐 어떤 분들은 뭐 몸매를 중요시하고 어떤 분은 얼굴을 중요시하고 어떤 분은 뭐 그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하고 이게 다 기준이 다른 거잖아. 그런 것처럼 그냥 엔리케는 자기가 윙어에 쓸 때 그 윙어의 성향을 그냥 우선시하는 게 저돌성이에요. 저돌성. 근데 강인이가 그걸 갖고 있지 않아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이를 좋아한다고. 강인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뚜렷하니까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 외적으로는 내 생각에는 뭐 크게 좋아하는 선수는 아닌데 왜 안 내보냐고요? 아니 좋아하는 선수는 맞지. 지금 리버풀 경기에서는 조고메즈 그렇게 멀티성 있고 나왔을 때 경기력 좋고 그리고 벤치에서 크게 불만이 없는 선수 이런 선수는 감독이 너무나도 사랑을 한다고. 왜냐면은 선수는 결국 스쿼드는 한 21명에서 25명 정도를 꾸려야 되잖아.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에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베스트 11에서 누군가가 이탈하게 됐을 때 그때 들어올 수 있는 12번째 선수 13번째 선수 벤치에 있을 때도 크게 불만 없고 뭐 언제 들어가도 어디에 들어가도 계속 이게 퍼포먼스를 뽑아낸다는 거는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. 거기다가 스페인어도 잘 해가지고 서로 대화도 엄청 잘할 거 아니야. Estamos contentos, ¿no? Estamos contentos por 그런 poder conseguir. 것들이 강인이를 계속 붙잡으려는 요소죠.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강인이가 나 정말로 나가고 싶다 강력하게 어필하면 나갈 수 있을 거예요. 불만은 어느 정도는 있겠죠. 선발로 나가고 싶은 욕심은 있겠지만 근데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어필된 장면은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.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얘기는 했을 거야. 분명히 좀 뛰고 싶다 얘기는 했을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적 시장 때 뭐 이게 나오는 게 없잖아. 안타깝긴 하죠. 그리고 갈라타 리버풀이 이길 것 같고요. 갈라타사라이가 뭐 아무리 뭐 이기고 올라왔다고 해도 내가 지금 리버풀 이거 지금 3 하프타임 때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? 지금 또 보니까 폼이 좋아 보여. 리버풀은 참 도깨비 같은 팀입니다. 잘할 땐 진짜 잘하고 못할 땐 한없이 못하고 어쨌든 리버풀이 이길 것 같고 미넨 대 아탈란타 미넨 대 아탈란타는 내 생각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변이 하나 일어나야 되잖아. 축구라는 거는 이변이 하나 일어나야 되니까 이변 픽으로 미넨이 이길 것 같아요. 그건 이변 픽이야. 그래도 아탈란타가 그 홈에서 보여준 경기 돌문 상대로 홈에서 보여준 경기에서 정말 에너지가 좋았습니다. 아탈란타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. 미넨이 여기서 이기고 올라가면은 내가 알기로 레알 마드리드하고 맨시티의 거기 승자를 만나거든. 근데 레알 마드리드하고 맨시티 승자 그 경기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거를 먼저 바라보고 있어서 아탈란타 우습게 봤다가는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.
있습니다. 진짜로 사고 날 수 있어요. 아탈란타가 그만큼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. 뉴캐슬 바르셀로나는 뉴캐슬이 멤버들 하나 좋아요. 좋은데 얘네가 은근 선수가 많은데 은근 뎁스가 없어. 이 팀이 참 그게 신기해요. 애들 보면 은근 선수 많아서 많이 이제 부상도 뭐 있긴 했다고 하지만 근데 애들이 항상 힘들어 보이고 지금 그리고 기마량이 다쳤어. 물론 바르셀로나도 뭐 경기력이 최고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바르셀로나 갈 것 같고 보데 스포르팅은 내가 이번 시즌에 경기를 못 봤어요. 그래서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보데라는 팀이 생각보다 무섭다. 보데는 생각보다 무섭고 너 챔스 누가 우승할 것 같냐 그러면 또 아까 누가 채팅해서 보데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데 폼이 진짜 괜찮은데 근데 보데가 홈에서 하는 게 진짜 약간 마의 그게 있어. 근데 지금 보데 스포르팅 보니까 보데가 홈에서 먼저 하네. 내 생각인데 보데가 하고 인텔을 만났을 때 인텔은 홈에서 먼저 했잖아. 그러면은 보데가 못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보데가 홈에서 워낙 강하니까 거기서 3대1을 만들어 놓고 원정을 갔잖아. 원정을 갔을 때 인테르가 2골 차이를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터밀란 쪽에서 급해지면서 인터밀란이 홈에서도 무너진 거거든.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보데가 또 홈에서 먼저 한단 말이야. 포르팅도 홈에서 먼저 보데한테 한 대 맞으면 다시 자기의 홈 가서 급해지다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. 그래서 하지만 내가 스포르팅 경기를 안 봤으니까 평가하기 그런데 거기 공격수 하나 잘한다며 요케레스 가고 대체자로 온 애가 걔가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라.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레버쿠젠 아스날 레버쿠젠 경기도 많이 못 봤어요. 그래서 아스날 뽑는데 아스날은 요즘 보면 제일 잘하는 것 같죠. 아스날 요새 진짜 축구 진짜 잘합니다. 아스날 진짜 축구 잘합니다. 우승팀을 뽑아달라는 거잖아. 사실 지금 정배는 여러분 미넨하고 아스날이야. 미넨하고 아스날이 우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나 난 유튜버 아니야. 편집픽 하나 가야지. 저는 의외로 진짜 만약에 첼시가 PSG 이기잖아? 그러면 진짜 할만해요. 첼시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. 근데 안 될 것 같아. 왜냐면 아스날이 대진표도 너무 좋고 미네는 반대로 저 레알하고 맨시티 승자만 잘 이기면은 쭉쭉 가거든. 아스날하고 미넨이 만나지 않는 그림이 만들어져서 나도 변칙픽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 진짜 정배는 미넨일 것 같아요. 미넨 했으면 좋겠는 이유는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해리케인이 발로도르를 받는 걸 보고 싶어. 이게 손흥민과 오래 뛰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딱 좀 케인을 좀 응원하는 그게 좀 있거든.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태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돈 벌었으면 뭔가 나중에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케인이 우승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이번에 잉글랜드하고 미넨이 좀 잘해가지고 케인이 좀 발롱도르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나 이거 근데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팀들이 다 못해요. 별로 강해 보이는 팀이 없어요. 원래 레알이나 바르셀로나가 진짜 압도적으로 강한 느낌, 거기에 막 미넨도 막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 근데 진짜 좀 강해 보인다는 팀이 없어요. 얘네가 진짜 강하다 이게 없어서 사실 막 다른 만약에 미넨하고 아스날 아니고 다른 팀이 올라와서 우승해도 나는 그렇게까지 놀랄 것 같지는 않아. 진짜 첼시 같은 데도 잘하면은 진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첼시 같은 팀도 진짜 PSG 잘 잡아. PSG 할만하거든. 이번 시즌 PSG 그렇게 안 강해.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정말 재밌을 것 같고 바르셀로나도 좀 궁금하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